뉴스입니다. 뉴스,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또 전략들, 또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일은 제가 파트너로 상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 보기 전에 시장 자체가 주가가 코스피가 50포인트 밀려 내려가는 형국이라요. 뭘 사라 이런 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기서 약간 자랑을 하자면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터 중에 JYP 엔터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시장이 안 좋다 해서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볼 때 항상 종목별 등락 현황을 제일 중요하게 좀 보거든요. 근데 종목별 등락 현황은 아시겠지만 그 당일날 상승 종목수 그리고 하락 종목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1,400종목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의 어찌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극단적으로 좀 많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장이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네. 판단은 얘기고 판단 얘기는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물론 저가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 좀 더 기다려라. 네, 예. 그때 접근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 네. 지금 상황 보면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장 흐름들은 이제 종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네. 막 던지는 거죠, 그죠? 팔게 되는 소위 약간 투매 양상으로 가는 건데요. 네, 그 증시 경험 가운데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올 때마다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하라. 두 번째 투매는 동참하라. 지켜봐라.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받아라. 그렇죠? 세 네. 번째 맞추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라. 그만큼 어려운 구간들이 옵니다. 뉴스 분석 해나갈게요.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괴로운데요. 네네.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가 에코프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대신에 다른 종목 세 종목을 매수해도 좋다 이건데요. 이게 세 종목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는 포스코 퓨처엠이군요. 홀딩스가 아니고 BM.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인데 네네.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리포트를 봤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잘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약간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가 너무 안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도로는 이것들 사라.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이미 주가가 모두 반영이 됐다. 너무 많이 올라서 대안으로 요게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항상 이 프로그램 나와서 2차 전지를 항상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2차 전지를 안 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프로가 올해 어찌 보면 2차 전지 흐름을 저는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 좀 흐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에코프로가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위 말하는 어떤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라갔다면 그렇더라도 그만큼은 오버밸류 됐다, 오버셔팅했던 것이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이 받았다면 성장산업과 밸류로 보면 그래도 밸류에 좀 근접하는 가격 조정이 좀 된 거 아닐까요? 이게 다른 업종을 말씀드리면은 그거랑 같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의 지금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항상 어떤 테마 장세라든지 어떤 섹터별 주도하는 주도주 섹터에서 주도주 장세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급등했었던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는 참고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도 저는 150만 원을 찍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 갈 만한 동력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잘 보세요. 코로나 때 잘 보시면은 흠슬라라 그래가지고 HM이 그렇게 잘 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갔나요? 안 갔습니다. 물론 HMM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SCFI라는 운임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주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급에는 오버슈팅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한 뒤에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또 진단키트 관련돼 가지고 시젠
그렇게 잘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뭐 메디포스트 그리고 HLB 뭐 신라젠 이런 것들 다 기억에서 사라졌거든요. 물론 에코프로가 그런 종목들과 똑같다는 건 그런 아닙니다. 종목이랑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한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났던 종목들의 어떤 과거 흐름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자라는 것들이죠. 잘 보시면은 에코프로 좋은 종목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HMM, 뭐 CJ 이런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일까요? 아니거든요. 실제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나 시대의 어떤 유행이라 될까요? 유행 속에서 돋보였던 종목들이 그동안 사라져 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도 당분간은 올해 상반기 너무나 많은 시세가 큰 폭의 시세가 났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 정도 15배 넘게 시세가 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본질적 가치 대비는 분명히 오버스팅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목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들이 다시 들어와야 될 건데 제가 속대변 한번 쓰면은 이미 해먹은 종목을 단기간에 또 들어온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니,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님은 이제 그런 뷰를 가지고 계시고 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주식을 다시 이전 네. 같은 상승을 노리고 그렇죠. 사지 않고 네. 사라고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죠. 네네. 혹은 이제 뭐 그런 이전만큼의 상승은 아닐지라도 네네. 성장 산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네네.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2020년도부터 2021년도 6월달까지 에코프로미라는 양극재 기업들이 가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움직였잖아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이클을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년 되면 미국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렇죠. 트럼프가 무조건 안 되길 바라셔야 돼요. 예. 무조건 트럼프가 안 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야지 다음 사이클이 오게 되고, 그래야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주가가 다시 뭐 원래 매수가 회복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길게 본다라면은 미국 대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얘기가 네. 뭐 좋은 흐름의 얘기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유증이 심한 거죠, 그죠? 네네. 너무 갔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이런 걸 남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하나증권 리포트도 그렇고 못 갔던 쪽으로 네네. 그죠? 키 맞추기라든지 일정 부분에 이전처럼 이만큼 상승은 아닐지라도 네네.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네. 보는 건데 정태근 이사님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비유가 좋지 않으시니까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네. 또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만약에 네. 제가 좋게 말해가지고 올라간다라면은 제가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할게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뉴스 봤고요. 다음 네. 뉴스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은요. 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 흑자 2년 내 최대다. 예. 그린라이트는 초록색 불이죠. 그러네요. 그 9월 수출 동향이 발표됐는데 수출 전체적인 그러니까 규모는 네, 아직은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그죠? 감소인데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냥 제자리. 네. 547억 불인데 여기 2020년 9월달 보게 되면 570여 불. 전년비로 보면 그죠? 전년비로 보면 계속 이제 비율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 16%막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죠? 줄다가 네. 이 폭이 마이너스지만 상당히 좁혀서 이제 뭔가 좀 이 우리 수출이나 무역 흑자는 이제 플러스인데요. 수출이 좋아질 가능성을 보인다. 그게 이제 네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좋으신가요? 2차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다음은 무조건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라는 통화 정책이라는 이슈에 지금 발목이 전 잘 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이 먹구름만 거치게 된다라면은 저는 무조건 반도체가 간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반도체 좋게 뷰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안 좋게 보는 것과 이 보는 것 호불호가 좀 극단적으로 심하다. 예.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는 이미 많은 게 확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JP모간에서 작년 아시지 않습니까? JP모간이 아니죠. 작년 10월 달에 이 모건스탠리에서 빙하기가 끝나간다.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보세요. 그때부터 상반기까지 계속 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CT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준비는 이미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 상황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그 무역 현안 관련 언론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10월 달부터는 메모리 수출이 이제 증가로 전환될 거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봤던 수출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도 이 메모리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은 2차 전지 뭐 이런 선박이 뭐 자동차가 될 수 있겠지만은 반도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증가로 전환되게 되면은 반도체가 좋아져야 수출이 좋아지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 동향이라든지 한국 무역 전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점수,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에 대한 점수가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글로벌 이슈가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악재가 네네. 좀 매크로의 악재가 거치게 되면 충분히 오를 수 있고 네, 차기 그렇죠. 주도주로서 디펜딩 챔피언이다, 그죠? 얘기하셨고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연휴 직전에 현지 시간으로 아마 29일이던가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자고 하면서 연휴를 넘어갔는데 네네. 마이크론 실적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론 실적은 이미 시장에서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고 그 실적에 과연 시장이 만족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다른 실적 방송에서 나온 건 눈높이 네. 충족했는데 역시 네. 또 전망 이런 게 조금 부정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저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에 부합이 됐고 네.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었죠. 받지 예. 못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좋지 않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이제 4분기 쪽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제가 추석 전에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게 7조 8천억에서 3조 원대, 2조 원대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키움이라든지 5개 증권사 같은 게 1조 원대 또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밑돌기보다는 아마 삼성전자 넘어가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삼성전자는 내주가 아니라 이번 주입니다. 기사가 아마 전주에 쓴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그런가요? 금요일 날 네.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시장의 컨센은 한 2조 2천 얼마더라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데는 1조 한 중반대까지도 네네. 보는데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반도체에 미칠 영향 반도체 좋게 보신다면 좋게 네. 보는 종목까지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평균적으로 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 1조 원대까지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치는 밑돌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치에 부합을 하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 매크로적인 이슈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큰 변수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종목을 보실 때 제가 항상 종목 업종 시장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장 이슈만 좀 거치게 된다라면은 거칠 때까지만 반도체는 분명히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라면은 네. 한 11월 달 이후부터 한번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종목이 가장 중요한데 네.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답정납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그 한국무역협회 매물수출 동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공정성에 들어가는 소모품 만드는 회사들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는 게 현재 한솔테크닉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낙폭 과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삼성전자 쪽이고요. 하이닉스 쪽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장비 모멘텀도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올레드스 관련된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한솔테크닉스 좀 높긴 하지만은 뭐 올레도스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 쪽을 보게 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네. 돈이 되는 뉴스 세 번째 뉴스 확인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9월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최대. 기록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가 3분기에 2분기보다는 좀 줄어드는 거군요. 4조 2천억에서 3조 4천억. 전년 대비
그렇죠. 아니 네네. 2분기도 3분기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고 어쨌든 실적이 피크아웃은 아니고 그죠? 네네. 피크아웃 아니고 또 좋을 거로 보는데 1분기에 보니까 4조, 3조, 7조 났던 것도 같네요. 이게 저도 분기 실적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현대기아차는 실적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는 상황인데 네. 현대기아차 평가 좀 해주시죠. 네. 글쎄 저도 이게 그쵸, 수치를 조금 보니까 헷갈리죠. 조금 네.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지금 QOQ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판매량이 4.6%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환율도 확인해봤는데 2분기 때 환율이랑 그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것들인데 글쎄요, 저는 4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좀 뭐 조금 전에 그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따 제가 네, 자리에 가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네. 노트북이 없어서 저도 체크하기 좀 어려워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9월달 판매량도 역대 최고.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다 판매량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달도 역대 최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2분기 그리고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좋은 건 일단 사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혼다라면은 참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계륵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안 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분기 그리고 2분기 보여줬던 실적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가 화면을 보시면 한 19만 1천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지금 보여주는 실적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은 20만 이상 분명히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실적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게 상당히 좀 그래서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반기에 상당히 좋게 말씀드렸다가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좋은 실적 퍼포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변수들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적. 네, 중립이요. 부품주는요?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차피 완성차가 못 가게 되면은 완성차, 전기차 두 부분을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부품적 중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차랑 좀 차별을 해서 그것도 역시 네네. 차별화 포인트가 크진 않다? 근데 기아도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아는 현대차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거든요. 네. 더 잘 나오는데 못 가는 거는 형님한테 짓눌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8만 2천 원인데 저는 기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인생이 항상 제 마음대로 안 되듯이 주가도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형님 현대차한테 좀 짓눌렸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되는 뉴스 자동차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